그 해외 리뷰어들한테 되게 많이 이제 회자가 됐어요. 폴리몰란드가 이 책을 이제 발견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책의 배경이 자신이 살고 있던 마을이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현재 오늘날의 주치에게 이메일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야기는 여기서 바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은 폴리몰란드와 함께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인 리처드 베이커의 사진도 같이 실려 있거든요. 이 책은 영국의 BBC, 그다음에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15년 동안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온 작가가 종이에 펼치는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자가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어머니가 이제 요양소에 들어가면서 어머니 집을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때 이제 어머니 집을 정리하게 되는데 책장을 정리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책장 뒤편에 떨어진 책을 한 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책이 바로 이 존 버거의 행운아라는 책입니다. 존 버거는 영국의 작가이고 또 소설가이면서 비평가이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G, 그 다음에 A가 X에게, 그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보기의 작가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행운아는 사실 의대생의 필독서로 꼽히는 의학문학에 속하는 책입니다. 존 버거가 다큐멘터리 작가 장 모르와 함께 그 영국의 한 시골 마을의 주치를 따라다니면서 그 주치의 삶과 그다음에 그 주변의 환자들의 삶, 그걸 서로 엮으면서 한 시골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담담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폴리몰란드가 이 책을 이제 발견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책의 배경이 자신이 살고 있던 마을이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뭔가 어떤 영감을 얻어서 이게 1960년도에 만들어진 책이니까 반세기 정도가 지난 오늘날 그곳의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곳의 주치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뭐가 얼마나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어졌고 현재 오늘날의 주치에게 이메일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야기는 여기서 바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진료실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 책은 해외에서 되게 다양한 타이틀을 받았는데요. 타임스의 2022년 올해의 책, 뉴 스테이츠먼의 2022년 올해의 책으로 선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영국의 베일리 기포드의 논픽션 최종 후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작품성을 인정받은 책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았을까 생각해보면 되게 다양한 측면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제적인 측면에서 이 작가가 그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따라다니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을 길어 올리는 어떤 영민한 능력, 그다음에 대상을 바라보는 어떤 시점, 그리고 탄탄한 문장력, 그 해외 리뷰어들한테 되게 많이 이제 회자가 됐어요. 이 책에 되게 장점이 잘 드러난 그런 리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폴리몰란드와 함께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인 리처드 베이커의 사진도 같이 실려 있거든요. 그 시골의 일상적인 풍경, 사람들의 모습들을 되게 소담이 담아낸 사진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진이 주는 장점들이 되게 커요. 장면 장면을 설명하는 사진이라기보다는 한편의 영화를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사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진 작업을 할 때 되게 공을 들여서 교정을 했어요. 이게 어떤 톤으로 어떻게 책과 이야기가 어우러져야 좋을지를 굉장히 고민하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읽으시면서 그게 어떤 것인지가 되게 잘 와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책을 작업을 하면서 해방일지를 떠올리게 됐는데요. 이 해방일지가 되게 여러 명대사로 유명한 드라마잖아요. 연미정이 구씨에게 왜 술만 먹냐, 뭐 할 일을 줘요?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에서 나를 추앙해요 라고 하는 그 뒷말 끝에
한 번도 나는 채워진 적이 없어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채워진 적이 없어 라는 문장이 이 책을 작업하면서 내내 떠올렸어요. 내가 채워지고 있다. 아, 내가 이런 이야기가 필요했구나. 나도 이 책 속의 사람들처럼 그 의사와 같은 시선, 그 의사와 같은 마음, 이런 게 필요했던 사람이구나를 느끼면서 엄청 뭉클해지는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편집할 때 휴지를 두면서 작업을 하느라 좀 작업 속도가 더뎠던,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강점들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작업하면서 그 중에서도 한 가지의 장점을 뽑자면 바로 이 작가의 시점입니다. 어떤 대상을 이야기할 때 그 대상을 이야기하는 방식이라든지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과를 설명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뭐 빨갛고 탐스러운 동그란 과일, 이렇게 뭐 모양과 색깔에 중점을 둬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과나무 족, 사과나무 속에 사과나무 열매, 이렇게 식물학적인 접근법을 써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입 베어 물면 달콤해지는 않지. 뭔가 이런 표현처럼 이 감각으로 대상을 상상하게끔 하는 그런 설명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폴리 물란드는 이 세 가지 방식을 아주 적재적소에 유연하게 사용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이 세 개 방법들이 이 책 안에서 하나의 문법처럼 읽혀요. 장면마다, 그다음에 관찰한 대상에 따라서 이제 이런 방법들을 쓰는데, 읽고 나면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 그런 문장들이 많아요.